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파업이 우려됐던 지하철 1에서 8호선 노선이 오늘 아침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확대를 발표한 타다를 반대하는 택시업계 집회는 어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날로 커지고 새로운 교통수단도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고 있는데 과연 정책의 변화 속도가 이를 따라가고 있는지도 짚어볼 문제입니다. 10월 1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석촌 호수를 수변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마스터 플랜의 일환으로 아트갤러리 건립이 추진됩니다. 주택가를 관통하는 GTX A 노선을 용산 미군기지 밑으로 우회하라는 용산 주민들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습니다. 천연 충현 도시재생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과 골목 활성화, 복합 체육시설 등이 추진됩니다. 폐철로를 공원으로 조성한 공릉동 경춘선 숲길 공원이 젊은 층의 발걸음이 늘면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석촌호수에 아트갤러리 건립이 추진됩니다. 송파구가 구상 중인 석촌호수 마스터 플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건립이 확정되면 마스터 플랜의 첫 번째 사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최근 수변 복합문화 공간을 미래상으로 석촌호수 마스터 플랜을 구상하겠다고 밝힌 송파구. 우리 구가 생각하는 석촌호수의 미래상은 수변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연말까지 이러한 구상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석촌호수 동호회 아트갤러리 건립이 추진됩니다. 오는 17일 열리는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위원회 심의만 남겨둔 상태로 건립이 최종 확정되면 마스터 플랜의 1호 사업이 됩니다. 지금 송파구에는 인구가 70만인데도 불구하고 미술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곳이 애송미술관 한 곳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아트갤러리는 석촌호수 동호 관리사무소 자리에 조성됩니다. 규모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지하 1층고와 지상 2층 규모로 계획됐습니다. 특히 교육실과 공연장을 갖춘 단독 청사로 계획해 유일한 구립미술관인 예송미술관과 차별화를 뒀습니다. 갤러리 자체가 석촌호수와 어우러진 예술 작품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공간 구성으로 평면 작품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작품까지. 현재 8분 능선을 넘었다고 평가받는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사업. 서울시 심의가 통과되면 실시 설계 공모를 거쳐 2023년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노원구 공릉동 경춘선 숲길 공원이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산책로 조성 후 공원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유입이 두드러집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경춘선 숲길 공원은 활력이 넘칩니다. 산책 나온 주민과 나들이 나온 가족, 카페에 앉아 차 마시는 여성까지 모두가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철길 생기고 나서부터는 예쁜 카페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사람들도 많이 많아진 것 같고 산책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경춘선 숲길 공원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습니다. 삭막했던 폐선 부지가 걷고 싶은 산책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층 유입이 두드러집니다. 개인 블로그 등 SNS를 통해 경춘선 공원에 대한 인기가 입소문 탔기 때문입니다. 최근 1, 2년 새 젊은 층을 겨냥한 카페와 음식점도 늘고 있습니다. 블로그도 저희가 올려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전화로 이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밝아진 동네 분위기와 호감 상승으로 지역 주민 역시 미소 짓고 있습니다. 10년 전 모습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여기가 낙후돼 있었고 그리고 여기가 좀 우범지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지금은 정말 관광 명소가 됐어요. 서울 북부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고 있는 경춘선 숲길공원. 지자체는 찾아온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태강릉 어가행렬과 가을 음악회 등 연계 행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지난해 말 착공식을 갖고 현재 공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GTX A 노선.
하지만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 정문 앞에서는 용산구 GTX-A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노선 변경이 주된 이유입니다. 현장 연결해 봅니다. 이재용 기자. 네, 저는 지금 국회 정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이 노선 변경 집회 소식은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먼저 오늘 기자회견이 열린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기자회견은요, 용산구 가롤과 동자 그리고 후암동 주민들이 구성한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가 마련을 한 자리입니다. 예. 지금 현재 이 기자회견을 위해서 주민분들이 속속히 이제 이동을 해서 일로 오고 있는데요. 이 기자회견의 목적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죠. 일명 GTX-A의 노선 변경을 촉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이와 같은 자리는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미 파주와 용산구 그리고 강남구민들이 지난 7월이죠. 청와대 나라사랑채 앞에서 GTX-A의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은 바 있고요. 바로 그 다음 달에 용산구 GTX-A 비대위가 국방부 앞에서 노선 변경을 촉구하는 집회를 단독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예. 주민들은 여전히 노후주택 아래로 대심도 지하터널이 만들어지고 GTX-A가 운영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재로선 노선 변경하는 절차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일단 미군이 철수를 해야 미군 기지 밑으로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미군이 철수하는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안 그래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국방부에서는 현 시점에서 미군이 용산 기지를 완전히 철수하는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예. 다만 용산 기지 내에 주둔하고 있는 연합사의 이전 계획을 현재 수립 중이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네. 용산 미군 기지의 반환 과정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반환을 위해서는 소파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한미 합의를 전제로 반환 절차가 개시돼야 하고요. 반환 계획도 구체화돼야 됩니다. 또 소파 환경분과위의 환경조사와 협의뿐만 아니라 합동위원회 최종 승인을 거쳐야만 반환이 완료되는데요. 현재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3월이었죠. 이 비대위와 국토부, 용산구 등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었는데 그 이후에 협의체는 구성이 됐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의체는 구성됐습니다. 예. 지난 8월 29일이죠. 용산구 후암동 주민센터에서 협의체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로는 GTX-A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비대위와 구가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예. 자세한 건 용산구 GTX-A 비대위원장과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일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협의체에서는 저희는 우리 용산 지역 후암동 동네가 옛날 노후주택, 너무 낡은 주택이라서 너무 위험한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 계획돼 있던 용산공원으로 돼 있던 그 사업을 용산공원으로 우회하라입니다. 네, 일단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여신 거 보면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협의체에서 아직 그때 협의하고 나서 대답은 안 한 상태이고요. 저희도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에게 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옛날 애초 계획했던 그 노선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위험적입니다. 우리 동네는. 너무 노후주택가가 심하여 위험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옛날 계획했던 용산공원으로 우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혹시 오늘 이후에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는 계속 저희 억울한 심정을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좀 GTX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 가치성도 없고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용산공원으로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때 용산공원으로 다시 우회한 게 맞아서 앞으로 후손 대대손손 모든 사람들이 그 공원에서 같이 함께 더불어 희망을 안고 철도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용산구 GTX-A 비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일단 시행사는 그동안 비대위가 내놓은 제안들을 검토를 했고
17일이죠. 17일 날 관계 기관들과 회의를 가질 예정인데요. 네. 역시나 노선 변경에 대한 것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노선 변경은 현실적으로 쉽진 않아 보입니다. GTX A 노선을 변경하라는 기자회견장 연결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마포구에서는 새우젓 축제가 열립니다. 조선시대 체험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품질 좋은 새우젓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열리는 새우젓 축제를 미리 가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 월드국공원 평화의 광장 일대에서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열립니다. 조선시대 마포나루를 통해 유통되던 새우젓이라는 마포 고유의 전통을 마포구가 지역 대표 축제로 복원시킨 것입니다. 새우젓 축제에서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 문화체험과 새우젓입니다. 먼저 행사장은 활력이 넘치는 옛 마포나루의 모습이 재현됩니다. 새우젓을 가득 실은 황포도뼈의 입항 마당극과 줄타기 공연, 전통 혼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새우젓 경매와 김치 담그기, 새우젓 장수 찾기 등 다채로운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야간에는 구민의 날 기념식을 비롯해 딜라이브 청춘 노래자랑과 함께하는 마포나루 가요제, 그리고 K-팝 공연과 클래식 음악 축제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새우젓 사러도 오시는데 그분들과 동행하는 아들, 딸, 그들의 아들, 딸이 있죠. 그러면 그들은 즐길 거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창현거리 노래방도 저희가 거기에 개최를 하고요. 주부들이 관심을 갖는 새우젓은 강경과 광천 등 7개 지역에서 올라옵니다. 새우젓 전문가의 사전 심사를 통과한 15개 업체가 장터에서 새우젓을 판매합니다. 가격은 육젓의 경우 킬로그램당 7만 5천 원에 거래될 예정. 종류별로 시중 가격보다 10에서 15% 저렴하게 판매될 계획입니다.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는 번성했던 옛 마포나루의 모습을 재현하고 김장철을 맞아 품질 좋은 새우젓을 판매하는 마포구와 농어촌의 상생 나눔 축제이기도 합니다. 한편 축제 기간 동안에는 새우젓 검수반과 현장 모니터링반도 가동돼 국산 새우젓 감별과 가격 등을 검수할 예정입니다. 제12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는 오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열립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농촌에서는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추수가 한창입니다.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 됐죠. 구로구에서 도심 속 벼베기 행사가 열렸는데 보시면서 옛 추억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엄정규 기자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벼베기가 한창입니다. 어릴 적 이미 벼베기를 경험한 중장년층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벼베기가 처음인 젊은이의 어설픈 낯질은 참견을 불러옵니다. 태어나서 벼 처음 베봤는데 이렇게 저희가 맨날 먹는 쌀이 이렇게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힘들게 이렇게 베서 오는 줄 처음 알아가지고 좀 감사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꼬맹이들도 어른들의 추수에 일손을 거둡니다. 위험에 낯질은 할 수 없지만 베어진 볏짚을 옮기며 오늘 하루 농부가 되어봅니다. 저는 밥을 잘 먹는데 농부 아저씨들이 쌀을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구로구 안양천 농촌체험학습장에서 벼베기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봄 600제곱미터의 작은 논을 만들어 그곳에 정성스레 심은 벼가 결실을 맺은 겁니다. 안양천에 논을 작게 만들었는데요. 여기 논은 주로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그 농촌 체험, 쌀이 어디서 나온지 그런 걸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그 체험장입니다. 수확한 쌀은 안전성 검사를 거쳐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하고 볏짚은 안양천 수목의 월동용 집사기 재료로 사용됩니다. 버릴 것이 없는 고마운 주식 쌀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서대문구 천연 충현 도시재생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현재 심의 단계에 있고 얼마 전에는 앵커 시설을 짓기 위한 예산도 확보됐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대문구 천연동 충현동 일대입니다.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는 이곳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신 도시재생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존한 채 낡은 집을 고치고 골목 상권을 살려나가는 방식. 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까지 2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최근엔 정부로부터 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 55억 원 확보했습니다. 도시재생 지역 안에 체육센터와 가족센터를 짓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또 사업이 끝난 뒤에도 마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을관리소 설치. 예를 들어 저층 주거지의 경우 문 앞에 쓰레기를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큰 상황.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마을 관리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나 아니면 몇 개의 공간 단위별로 한 5개 정도의 마을 관리소를 만들고 그 마을 관리소에 쓰레기나 이런 것들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거예요. 이후에 관리소가 만들어진 이후 관리할 인력을 키우는 게 또 하나의 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부분 혹은 사회적 경제 부분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산시켜 나가고 한편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대신 마을을 보존하는 도시재생을 택했지만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특히 청년추년 사업지의 경우 노인들의 거주 비율이 높은 만큼 특화된 공동체 사업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그 노인정이나 휴게시설, 쉼터 이런 게 잘 돼 있는데 주택은 그게 없어요. 어디 앉아서 쉴 만한 공간이 없어서 그것을 마련해달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어느 그 집 한쪽을 만들어서 거기를 뭐 쉼터를 해달라. 현재 빈집을 매입해 건립 예정인 도시재생 앵커시설. 이곳에 다양한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서면 청년추년 도시재생 사업도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희진입니다. 서양호 중구청장과 조영훈 중구의회 의장이 지난달 의회 정상화에 합의한 이후 첫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서 구청장도 수개월 만에 얼굴을 보였는데 의회에서는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구청과 노조의 소통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서양호 중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오랜만에 중구의회 임시회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월 인사 문제로 갈등을 빚은 지 8개월 만입니다. 서구청장과 조영훈 의장이 큰 틀에서 정상화에 합의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율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노래의 진정한 소통과 협치를 당부드립니다. 임시의 화두는 중구청과 중구노조의 갈등. 지난 3월 전 직원 IP 내역 조사 시도 이후 구청 노조에서 구청장과 일부 측근들이 직원에 대한 과도한 조사와 탄압에 나서는 등 불합리한 구청 운영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빨리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하라는 주문입니다.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라고 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중구 발전과 중구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공무원 노조와 허심탄회하게 소통해서 야당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구청과 노조의 대립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탄압과 구박은 직원들이 당신의 잘못을 더 크게 외치게 만드는 양분이 될 것이고 당신은 더 큰 비난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모처럼 의회에 출석한 서구청장은 임시회 개회식과 본회의, 구정 질문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한편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제1평화시장 화재 복구와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106억 원 등 11개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마포구가 번개탄 판매 방식을 바꿉니다. 자살 도구로 번개탄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선택인 자살 사고 예방을 위해 번개탄을 잘 보이지 않게 놓는다고 합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마포구 망원동의 한 슈퍼마켓입니다. 생활용품 코너에 번개탄이 없습니다. 번개탄이 놓인 곳은 사람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구석진 곳, 잘 보이지 않도록 본래 진열대에서 옮겨놓은 것입니다. 불 종류니까는
조금 이렇게 저기다 안 놓고 구석탱이다 놓고 묻는 사람한테만 팔고 그래. 마포구가 번개탄 판매 방식을 바꿉니다. 번개탄을 진열대에 비치하지 않고 계산대 후면이나 구매자가 찾기 어려운 곳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생명지킴이 희망판매소 사업. 번개탄의 접근성을 낮추고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 판매자가 가능한 구입 목적을 확인한 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구가 번개탄 판매 방식을 바꾸는 이유는 자살 사고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마포구의 경우 가스 및 휘발성 물질에 의한 자살 사망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도구로 번개탄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살자는 그 순간의 선택이기 때문에 한번 멈춰주면은 걸러주면은 다시 재고할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현재 39개의 민간업소를 대상으로 번개탄 판매 방식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상태. 이후에도 슈퍼마켓과 철물점, 생활용품점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협력 체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홍콩의 한 지역에서는 번개탄을 진열대에서 제거한 뒤 자살률이 감소했다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종로구의회가 오늘 24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전영준 의원이 서울대학병원 주변 거리에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5분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종로구 남북교류 협력 조례안과 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 등 7개의 의원 발의 안건을 포함해 21개 안건을 심의합니다. 아침과 밤 기온이 10도 이상 벌어지는 큰 일교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감기도 물론이지만 뇌졸중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오히려 한겨울보다 봄, 가을 환절기 때 뇌졸중 환자가 많아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